반갑습니다. 장종효 시장점검입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아니라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그동안 좀 바쁜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보 같은 일을 해 가지고 그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게 뭔가 사고를 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뭐 사소한 일입니다. 기차표를 끊었는데 시간을 잘못 봐 가지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녹화를 못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8시 57분 기차를 끊었습니다. 오후. 근데 그 10시 7분 기차인데 이걸 잘못 봐 가지고 9시 7분인 겁니다. 이제 9시 7분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3시간 만에 가니까 한 12시쯤 도착해서 녹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심지어 한 8시에 도착했는데 그 간발의 차이로 차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요 차를 타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9시 7분인데 이건 40% 할인이고 엔카드로 이건 15% 할인이니까 어 10분 차인데 뭐 '이거 타야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10시 7분이라서 그래서 어제 녹화를 못 했습니다. 그 이런 실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객관화해서 어떻게 좀 잘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을 한 걸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 이 '활동을 이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지 예전에는 요런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상태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옛날에 저 개라고 하면 이 강아지가 있으면 뭔가 이 쥐처럼 그렸는데 강아지가 있으면 제가 옛날에 기억하는 이 동물 학대가 아니라 이 목덜미를 이렇게 잡아 가지고 요 목덜미를 잡아서 이렇게 장난치고 뭐 이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좀 뭐 다른 형태 이 지금은 뭐 이런 기가 덮인 이런 리트리버 같은 예 요런 게 좋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개를 좋아하지만 지금은 어떤 거냐면 '개하고 장난치고 싶다.' 이런 개념에서 '개를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게 '아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저 자신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같은 걸 봐도 다른 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익숙해지셨으면 거기에 '아 저 친구 반대로 하면 수익이다.' 아니면 약간 '타이밍 늦게 들어가면 수익이다.' 이런 부분에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고거를 감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시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조정으로 본격적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이 조정이란 것은 이동 평균선의 길이가 길어졌다. 이 간격이 길어졌다. 이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이 이격이 길어졌다는 것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거고 단기간에 급등을 한 증시가 균형을 맞추느냐 아니면 더 올라가느냐에 대한 것은 시장 분위기에 달렸는데 웬만한 시장 분위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돼서 조정받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큰 추세가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 저점의 이탈이라든지 이런 고 어 불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큰 추세가 돌아섰고 여기서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 저점에 대한 자리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가면 이제 파동이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 그러니까 요 1년 6 개월 정도 하락장이 드디어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정을 크게 받으면 매수 기회입니다. 그 이전에는 10월달 같은 경우 제가 뭐 사야 될 때라는 글을 쓰긴 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해서 지나치게 내렸다라는 측면이었고 그러니까 저가 매수의 개념이었고 그리고 지금에 대한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 것은 추세에 대한 개념입니다. 개념이 틀린데 이 차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싸서 사는 거하고 싼 거
다른 하나는 차익에 대한 개념입니다. 금값이 싸서 금을 산다. 앞으로 금값이 오를 것 같아서 금을 산다.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이 가격이면 뭐 언젠가는 이거보다 좋겠지라는 싸다는 개념이면 앞으로의 매수는 더 차익을 얻을 것 같다라는 매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익이라는 개념에서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네. 뭐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뭐 맞다 틀리다 두 가지 결과론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준을 잡는 건 두 가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건 대형주에 한정이 됩니다. 지수에 영향을 받는 2600선이 지금 실적으로 보는 저평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2600선을 넘어서면 실적 대비해서 코스피가 저평가가 아닌 상태가 되고, 그리고 변동성 범위로 보면 한 2730선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변동성 범위 상단까지 올라가면 기술적인 겁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기세가 있기 때문에 저평가를 넘어서서 올라간다. 뭐 이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뭐 다른 이유든, 뭐 기대감이든 뭐든. 예, 그래서 가치 측면에서 2600선의 저항을 받을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2730선 정도의 저항을 받을 것인데, 현재 지수대에서 그러면 먹을 게 있느냐 그러면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없으니까 지금 대형주를 사는 것보다는 팔아야 된다. 사지 못하면 팔아야 된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 점점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이게 결정장애와 같은 현상이 만들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요렇게 됩니다. 이게 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건데, 결정장애가 있으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다가 내려오면 여기서도 못 팔았는데 하다가 그냥 다 반납을 하게 됩니다. 내리면 손해보고 어떻게 팔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매도를 합니다. 반등합니다. 다시 사야 되는데 내가 판 거보다 비싼데 하고 못 사고, 판 거보다 비싼데 하고 못 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결정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이 저점과 고점에서 각각 매수를 하게 되고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사고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결과가 나쁩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사고가 그런 식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원래 애초부터 사고가 주식 투자하고 안 맞는 사람이었고 감각도 별로 없고, 사실 그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맥락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왜 장가를 못 갔습니까? 뭐 바빠서 뭐 이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로 가야 됩니다. 제가 왜 장가를 못 갔느냐? 냉정하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자면 못생겨서 못 갔다라고 하는 게 정답일 겁니다. 아니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뭐 나는 솔로 보니까 너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거기 나오는 사람보다 네가 낫더라. 뭐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 가지고 이성에 대한 매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외모가 거의 전부인, 사실 냉정하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외모가 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놓고 보면, 이 합격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외모가 합격한 다음에 이 정도면 그래 뽀뽀는 할 수 있겠네, 이 다음에 이제 뭐 경제력을 본다든지, 여기서 다시 더 나아가서 뭐 성격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대체로 뭐 탈락이다. 그럼 너 못생겼냐? 사실 저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지만 그 뭐랄까 아무튼 뭔가 이 기준에 안 맞아서 그랬을 거고. 그럼 냉정하게 이제 주식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결정장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결정장애를 가진 분들은 작게 피해를 보고 또 그 다음에 무서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부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작은 실패를 하지만 이 욕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구조들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왜 우리가 주식에서 손실을 보느냐, 뭘 했는데 수익을 보냐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좀 사설이 길어지는데 자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고 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A라는 종목이 급등할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서
수익을 볼 만한 어떤 노력을 했느냐. 물론 운으로 따먹을 수도 있지만 수익을 볼 만한 노력을 했느냐. 없습니다. 자, 그럼 B라는 종목 한참 기어다니다 나중에 올라갑니다. 노력을 했느냐. C라는 종목 왔다 갔다 합니다. 노력을 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인데, 난 이 종목이 반드시 갈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겠다. 인내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 올라갑니다. 자, 이거에 대한 건 노력이 있다, 없다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수익이 내 것이 되고 이 자산이 내 걸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을 갖고 있다가 이 방식으로 2억을 만듭니다. 이 2억이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뭐 다른 열심히 일해서 번 돈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안 잃어버립니다. 근데 운 좋게 여기 들어가서 1억을 따먹었습니다. 이 돈 어떻게 됩니까? 불로소득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른 주식에 막 지르든지 아니면 막 쓰든지 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단기 급등에 대한 수익에 대한 노력은 뭡니까? 이 종목, 이런 단기 급등이 나올 만한 패턴을 연구하고 온갖 시행착오를 겪어서 내가 보는 신호로는 이게 정확하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수익을 본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에 투자한 그 에너지를 생각하면 다른 거에서 그만큼 노력해도 이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도 나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이거에 대한 노력이란 건 뭡니까?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를 이겨내고 매수를 하고 더 올라갈 것 같은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도 뭔가를 내려놓게 되고 뭔가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과가 좋아서 보상을 받는 거지만 그 순간의 선택에서는 많은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내 자산이 되느냐, 주식 투자의 수익이, 아니면 나중에 증발하는 그냥 잠깐 나한테 왔다가 가는 손님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 그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에코프로비언 같은 거 보면서 내 계좌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세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 다시 지금 현재 대형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이 대형주 중에서도 내려가는 종목들이 다수가 있겠지만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다수의 종목들을 쳐내는 분석과 올라가는 종목을 찾고 여기에 대해서 이 나쁜 환경에서도 나는 이게 확실하게 올라갈 거라는 어떤 내 나름대로 확률적인 결론에 근접했다. 베팅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다 내려가니까 불안하다. 이것도 옆으로 횡보하다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나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돈이 묶이는 인내 이런 걸 다 극복하면서 드디어 얘가 올랐습니다. 이거에 대한 수익. 이게 내 겁니다. 몰라 뭐 되겠지 뭐 해서 때려 사서 올라간다. 뭐 언젠간 다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 지금 코스피에서 어쨌든 사설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대형주에 대한 부분 사실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고 중소형주들은 거래대금 늘고 하니까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대형주들이 내리면 대형주가 재미없기 때문에 자 이런 개념 계속 설명드릴 게 많은데 자 유동성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유동성은 대형주 그리고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자 이렇게 나눠져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이 최근에 좋아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뭐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저는 이 부동산의 침체가 아닌가. 그래서 부동산으로 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오면서 그리고 코인 쪽에서도 비트코인 빼면 대부분 이제 엉망이고 할 게 없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그래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다른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채권도 뭐 별로고 이게 보강이 됐다. 근데 이 보강이 된 유동성이 대형주가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중형주, 소형주로.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중소형주들이 더 좋을 것이다.
요런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략은 대형주를 매도하고 중소형주들은 조금 더 즐기는 게 맞다. 물론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권하지 않습니다만 요렇게 시장을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이제 코스닥을 잠깐 봤을 때 코스닥 이미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930선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930선에 근접하지 못한 코스닥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있다라는 것과 기술적인 그 변동성 범위 상단까지 가지 못한 건 생각보다 또 강하지 않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강하지 않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순환매가 돌면서 골고루 올랐다. 그 순환매가 돌면서 골고루 올라서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올라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면 건강하고 탄탄한 건데, 그렇지 않고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2차 전지가 무너지면 이 코스닥이 큰 조정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약하다는 것은 그 한계가 왔다라는, 코스닥이 이렇게 꺾이는 건 한계가 왔다라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보통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 21선 위에 올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지가 나옵니다. 요런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그럼 한 달 이상 이렇게 움직여서 21선 도달하면 이것도 지지가 나오겠네?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랬기 때문에 두 번째는 확률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조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게 됐을 때 코스닥 대형주들이 당연히 부진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생되는 현상은 2차 전지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2차 전지 소재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이 유동성 파편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하고 그 리튬이 아닌 다른 2차 전지로 가고, 그리고 유동성이 증발하고, 요 두 가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 중에서 리튬하고 무관한 종목들의 준동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설명과 어떤 저에 대한 변화를 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이런 현상적인 부분, 뭐 다양한 거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 아무도 모르지만 확률을 맞춰가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복잡하니까 결론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코스피 대형주 외에도 중소형주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 신규 현금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댓글 확인도 하고 녹화도 했었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제가 그 소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냥 올리는 걸 포기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소음이 있어가지고 잉 하는 소음이 같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간단하게 읽고 가겠습니다. 그 누군가를 비난을 하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투자를 지향을 한다면 그러면 좀 더 계속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최근에 많이 깨닫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특수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거,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전라도 분들이 뒤통수를 친다더라. 물론 이런 흔히 듣는 얘기지만 저는 경험할 때 이쪽 지역 분들이 제일 의리가 강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 맨날 놀고 왜 이렇게 돈 받아가고 저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지만 실제로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이 공무원 분들의 업무량도 업무량이지만 저희가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태양광 서류를. 그럼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검수를 못하고 만드시는 분도 검수를 못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보완 조치를 때립니다. 와, 이 얘기는 뭐냐면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허가 담당하고 이런 분들은 그 서류만 보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보다도 훨씬 더 그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무능이라든지 논다 이런 거하고 전혀 안 맞는, 겪어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경험을 했지만 그냥 뭐
점점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감추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뭐 사람들이 너무 야갔어, 뭐 자기밖에 모른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안 보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먼저 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베풀어 보고 돌아오면 같이 가고 안 돌아오면 그냥 끝나는 그런 관계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좋은 분들만 남아 계신데,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통념상, 예, 이 사회적인 통념상, 아이고, 아이고, 제가 어제 기차에서 내리는 시간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춰놨던 게 지금 울리는데, 어쨌든 직접 겪어보니까 사회적인 통념이 어쩌다 하나씩 틀린다 이게 아니라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뭐 요런 부분에서도 자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도 그렇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왜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주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겪어보지 않고서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상하게 오히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논다고 매도가 되고, 노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해서 또 열심히 하는 것처럼 포장이 되고 이상한 세상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우리가 겪는 것만 인정을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하나 덧붙이면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하나를 덧붙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요구를 하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게 되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 그 정신의 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러지? 이런 분들은 어디가 아프신 분이구나 라고 또 한 번쯤 생각을 달리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그거 누가 당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뭐 조울증이나 조현병 이런 걸린 분들이 그런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겪어보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알고 보면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겪어본 것만 인정을 하자. 그렇게 하면 이 형편없는 투자가 알고 보면 뭐 내가 돈 많이 번다라는 주식 투자자들 계좌 까보면 엉망일 것처럼 사실은 잘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 힘내시고 앞으로 더 발전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예, 태양광은 제가 26일에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예, 밴드 개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2차는 각각 밴드를 개설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태양광 수익 진행대한 부분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할 거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발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26일에 일괄적으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예, 요거 기술적 분석이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뭐 특정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0억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종목을 막 매수하고 매도하고 합니다. 그럼 누군가 이거 차트 갖고 올라갈 거다, 차트를 보니까 올라가는 차트네, 제가 쫙 팔면 내려갑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뭐 삼성전자라 그러면 100억 팔아도 의미가, 시세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대형주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중소형주들은 그냥 쌀 때 사서 어디에 한번 터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그런 대응이 적절합니다. 예, SGC 에너지
예, 여기 옮겨놨습니다. 예, 그리고 태경 BK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스태크를 확인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또 계속 사설만 나오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이 기차 시간의 착각으로 인해서 그 서울역 저 위에 가면 요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평평한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앉아 있다가 그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깐 누웠습니다. 도저히 왜냐면 전날 그러니까 뭐 항상 이런 이유가 있는데 보면 새벽 1시에 이제 제가 프리미엄 버스 타고 서울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시차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1시에 타고 가서 한 5시쯤 도착을 하니까 이때 이제 푹 자면 컨디션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걸 놓쳐가지고 그래서 한 5시에 출발해서 6시 23분 기차를 타고 김천 구미역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서울로 가서 하루 일과를 끝내니까 체력이 괜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앉아 있으니까 눕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비 하시는 분이 저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도 모르게 이게 여기서 잠이 들었으니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자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셔도 되는데 너무 미동이 없어가지고 걱정돼서 깨웠다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짝 제가 죽었었는데 이제 이 얘기를 근데 왜 했지? 아무튼 뭔가 목적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녹화도 못하고 목적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왜 얘기를 했는지 말하는 도중에 몰입을 해가지고 목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다음엔 목적이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같이 살펴보면 그 종목을 보기 전에 그래도 한 종목씩이라도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한국전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먼저 나와야 정상입니다. 대형주 사지 말라며. 자, 여기서 그러면 저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심이 매수가 돼버리는.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정확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또 매수를 한다는 건 아닌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전기요금을 과연 계속 못 올릴 것이냐 한전체 문제가 또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전기요금 올리는 게 가장 깔끔한 해답입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이 지금 150원 정도의 전기를 팔고 170원 정도에 사고 있는데 이게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150원 정도에 그 파는 부분 그리고 170원에 사는 부분이 떨어지고 전기요금을 올리면 파는 부분은 높아지고 이러면 이제 적자를 탈피를 하게 될 것이다. 그 타이밍이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 연말 정도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조금 안정을 찾게 되는 그런 모양새니까 관심을 갖고 있다가 대형주를 살 만한 시점이 왔을 때 조금 더 매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한국전력의 적자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또 존재를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경제 논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제 논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이 국영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지만 손해본 거는 메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전력에서 작년에 특히 역대급 적자를 시현을 했는데 올해 뭐 본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단 좋을 것 같고 흑자로 가게 됐을 때 적어도 요 이익을 이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의 이익 동안 전기요금을 내리자라는 얘기는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고 하는데 태양광 발전의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고정 단가로 계약하신 분들 보면 한 130원에서 많이 해야 160원입니다. 이 정도 고정 계약. 근데 지금 한전이 150원 정도에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올라서 한 165원 정도 된다. 다수의 태양광 발전은 그래도 한국전력에 수익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가 손해를 보느냐 그러면 S&P가 많이 올라서 이 민간 발전사에 주는 돈이 가장 큰 구멍인데 그게 가스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한 관심은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SGC 에너지. 예, SGC 에너지가 저평가. 예, 저평가고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 저평가 맞습니다. 괜찮은 상태인 것 같고, 예, 요 회사가 발전 부분에 대한 민간 발전사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데 민간 발전사가 앞으로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보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산 대비 부채가 높은 건 건설 쪽을 영위를 하니까 그런 거고 SGC 에너지 예, 잠깐 다시 보시게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참 근데 이 글만 보더라도 인사를 먼저 하시고 예,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문의를 하고 의견 매수 전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실수록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의견을 듣고 싶고 이렇게 참 곱고 이 매너 있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도 막 열심히 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본다고 이게 투자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자, 부채 비율이 높은 건 아무래도 건설 부분이 좀 클 것 같은데 자, 건설 부분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깊이 본다고 뭐 다른 게 아니니까. 부채가 많아서 걱정이다. 그럼 부채를 보면 됩니다. 자, 부채를 보면 단기 차입금이 한 5천억, 장기 부채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거니까 괜찮고 매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뭘 한다고 매입을 했구나. 호황입니다. 호황.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재고가 늘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재고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매입이 이만큼 늘었는데 그리고 매출도 많이 늘고 매출 채권도 많이 늘고 그러면 이 자체로는 지금 호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특히 3년 전에는 뭐 매출 채권이 503억밖에 안 되고 자산도 1780억인데 비약적으로 컸습니다. 회사 자체는. 네, 그래서 요 부채의 성격을 보니까 매입이 많고 단기 차입금이 늘긴 했지만 뭐 2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뭐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 현금 자본을 보면 이익잉여금도 늘고 장기 차입금 뭐 안정적인 거고 사채 줄고 뭐 전반적으로 부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서 문제가 아니라 부채의 어떤 질적인 부분은 좋아졌습니다. 그 영업으로 현금이 쭉쭉쭉 들어오고 있고 투자한다고 돈이 빠져나간다. 투자도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투자하는데 돈을 빌려서 하느냐? 돈을 그렇게 빌린 건 아닌 것 같고 돈 벌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 여기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데 돈 벌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빚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보라서 손해보는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해서 수익 나고 원래 수익 나는 거 투자해서 수익 나는 거 이걸 가지고 다시 투자가 더 들어가니까 투자가 더 불어나고 근데 빚은 안 늘어나네? 그럼 뭐 회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데 주가가 안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대충 설명을 했는데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 예,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아직 매수 전이시고 한데 그 부채 비율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평가는 맞고 예, 그리고 주가도 바닥에 있습니다. 저는 싼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매수해서 '아 언제 오르지?'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려면 언제쯤 이게 시세 분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무너지고 나서 한 2년 정도 걸리니까 큰 상승은 2024년 정도 봐야 되고, 그러면 올해는 한 1년 남았으니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뭐 쌀 때 사고 적당히 올랐다 그러면 팔고, 이러면서 돈을 투입하지 않고 주식 수를 늘리는 대응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대응의 묘미가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태경 BK 최근에 하락했는데 신고가를 기록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굳이 신고가에서 이렇게 시세가 끝난다? 이게 저절로 올라간 시세는 아닐 거고, 뭔가 마사지가 있었을 텐데 그 시세가 빨리 끝난다? 여기서 왜? 그러면 여기서 끝낼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이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상태입니다.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그 아까 잠깐 본 거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그러면 뭐 재무적으로도 괜찮은데 재고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단기 차익금이 조금 늘긴 했지만 부담스러운 수준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익잉여금도 1,000억이 넘고, 이익잉여금이 1,000억이 넘는다는 얘기는 이거 다 배당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금을 그만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차입을 해서 무리해서라도 이 지금 주가의 절반, 그러니까 4,000원 정도 배당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쁘지 않은 내용이고, 현금 흐름, 현금 많이 늘었고 기초보다 기말 현금이 한 250억 정도 늘었습니다. 굳이 이게 왜 지금? 어, 예, 그리고 영업으로 돈 들어오는 게 좀 줄기는 하지만, 저건 이제 받는 시점에 따라 다른 거고, 투자를 안 하고 뭐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만약에 저 시세를 만드는 쪽이라면 굳이 왜 여기서 끝낼까? 역설적으로 반대로, 그럼 시세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매도 거래량을 보면 매수할 때 거래량이 이만큼이 나왔는데, 매도할 때 보면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남지 않았을까. 적어도 막 이렇게까지 뺀다 하더라도 한 번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오늘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어, 아까 왜 말을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요즘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제가 문경에 가서, 경북 문경에 가서 이제 알루미늄 구조물 업체랑 미팅을 하는데, 이 태양광에 대해서도 이거는 제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은 투자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이건 뭐 만들어내는 거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겪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예, 그리고 겪어보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먼저 마음을 열면 좋은 사람들은 같이 마음을 연다는 거. 예. 주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욕심 또는 결정 장애를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갖고 이 종목 너무 좋고 너무 싸고 괜찮은데 언젠가는 나한테 보답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또 다를 겁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